순노르 TV.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포 영화는 무엇인가요? 사람에 따라 잔혹한 살인마가 나오는 영화일 수도 있고, 징그러운 비주얼의 크리처가 나오는 영화일 수도 있고, 또 제일 무서운 건 그릇된 신념이란 것을 보여주는 사이비 영화 등 모두 다를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원초적인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던 귀신이 나오는 영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언제 어느 순간 나타날지 예상할 수도 없고 또 나타나는 이유도 모르는데 기괴하게 비틀린 원한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모습을 보고 나면 한동안 혼자 자는 게 너무 무서웠고 잠을 자다가도 생각나서 똥을 지리곤 했죠. 오늘은 공포영화, 그 중에서도 지독한 원한을 가진 원기들이 등장하는 영화들 중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주었던 영화 속 귀신 또는 사악한 존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위, 검은 물 밑에서. 검은 물 밑에서는 2002년 일본에서 개봉한 공포영화로 이야기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인 요시미와 그녀의 딸 이쿠코를 중심으로 흘러가는데요. 요시미는 재산 분할 외 남편으로부터 딸의 양육권을 두고 법정 소송 중이었는데 현재 자신에게는 머물 집도 없다는 사실이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걸림돌이 될까 촉박한 마음에 장마기간인데도 딸을 데리고 무리해서 집을 보러 다니죠. 하지만 그건 어린 딸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그 모습을 본 요시미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둘러본 집에 이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곳은 아주 낡고 왠지 음울해 보이는 구식 아파트의 305호. 아파트 엘리베이터엔 위험하게 물이 흘러내렸고 집안은 아무리 장마기간이라 해도 너무나 습했으며 천장엔 이상하게 생긴 기분 나쁜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었죠. 심지어 수돗물에선 사람의 머리카락이 섞여 흘러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사실을 관리실 경비에게도 말했지만 아파트만큼 늙은 경비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건물이 낡아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메모는 해두겠다였죠. 그런데 기이한 것은 비가 멈춘 날에도 집안의 곰팡이는 점점 깊어져 갔고 심지어 물까지 흐르는데요. 그리고 딸의 눈에는 이전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또래의 친구 같은 아이를 말이죠. 이후 이들에겐 기분 나쁜 것을 넘어 재앙에 가까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위층은 분명 공실인데 자꾸만 아이의 발소리가 들리고 딸아이는 유치원에서 이상한 것을 보고 기절해 하루 종일 정신을 잃고 요시미는 잠에 들 때마다 자신이 모르는 빨간 가방을 든 소녀의 과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원흉은 주인공네가 사는 305호 바로 위층인 405호에 살던 미츠코란 아이의 원혼이었는데요. 미츠코는 2년 전에 실종된 아이로 아이의 엄마가 가출을 해 아주 외로운 아이였다고 합니다. 실종 당시 미츠코는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데리러 와주는 사람이 없어 집에 혼자 가야 했고 비가 멈추자 심심한 시간을 때우려 옥상에 갔다가 호기심에 물탱크 위로 올라가게 됐는데 실수로 그곳에 빠져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고 2년 내내 실종 포스터만 나뒹굴고 있던 상황이었던 건데요. 때문에 미츠코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원한과 원망을 가진 채 아파트를 떠나지 못하는 지방령이 되었고 자신의 또래가 엄마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자 질투심을 참지 못하고 나타난 것이죠. 미츠코의 목표는 단 하나,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사랑을 줄 엄마를 갖는 것. 미츠코는 끝내 요시미와 이쿠코를 갈라놓는 데 성공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요시미에게 다가가 가만히 안깁니다. 이때 미츠코의 모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데 2년 동안 물탱크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었죠. 요시미는 떨쳐내고 자신의 딸에게 갈 수도 있었지만 미츠코의 안타까운 마지막 기억을 보자 이 아이 또한 그저 사랑이 필요했음을 느끼고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미츠코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미츠코와 함께 물탱크가 있는 옥상으로 향합니다. 이후 저주는 썩은 상처를 도려낸 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지는데요. 하지만 원혼과 함께 요시미 또한 행방불명되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이쿠코는 무사히 성장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엄마를 잊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모습을 비추며 영화는 아주 찝찝하고 쓸쓸하게 끝이 나는데요. 검은 물 밑에서는 어린아이의 영혼이지만 외로움과 분노, 억울함, 그리고 거기에 수살기와 지방령의 특성이 뒤섞이면 얼마나 끔찍한 것이 되고 마는지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왜 영화 이름이 검은 물 밑에서인지 알 수 있게 되죠. 이런 찝찝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위, 착시나리. 영화보다 더 유명한 그 BGM. 착시나리는 일본을 대표하는 공포영화 중 하나로 2003년 개봉하여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레전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귀신이 건 전화와 메시지를 받으면 죽는다란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는 한국과 일본이 전국적으로 휴대폰 보급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휴대폰과 관련된 괴담이 퍼지는 등 당시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대생 유미를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어느 날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와 슈를 때리러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의 휴대폰에 의문의 전화가 오고 음성 메시지가 하나 도착하는데 그건 일 뒤 미래의 자신에게서 온 메시지로 의미를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비명이 섞인 기분 나쁜 것이었습니다. やだ、雨降ってきちゃった。 둘은 그저 누군가가 친 장난이겠거니 하고 넘기지만 이 일 뒤 친구는 유미와 통화 중 실제로 음성 메시지와 같은 말을 하게 되고 아주 참혹하게 죽고 말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후 유미의 친구들도 한 명씩 돌아가며 그 이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하고 받게 되는 메시지 내용만 조금씩 다를 뿐 모두 같은 패턴으로 죽게 되는데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들의 입에서는 빨간 사탕이 발견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유미는 이 의문의 죽음을 파헤치기 시작하고 현재 보이지 않는 죽음의 예고, 착신아리란 저주가 희생자들의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로 무작위로 퍼지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죠. 착신아리 저주의 실체는 다름 아닌 어린아이의 타락한 영혼이었는데요. 생전 미미코란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태생적으로 마음속 어딘가가 크게 망가진 채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미미코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미미코는 동생과 둘이 남겨져 있으면 항상 날카로운 곳으로 동생을 상처 입혔는데요. 그리고 입에 빨간 사탕을 넣어주며 빨리 나아라 말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모습을 엄마에게 들키게 되었고 엄마는 미미코를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동생을 병원에 데려가려 하는데 이때 천식이 있던 미미코는 쓰러져 엄마를 간절히 바라보지만 엄마는 싸늘한 눈빛을 남기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리죠. 결국 미미코는 그 자리에서 엄마와 동생에 대한 원망을 가진 채 죽고 말고 원귀가 되어버리고 만 건데요. 그런데 귀신이 되어서도 남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히고 싶어하는 성향은 오히려 더 커져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놀이하듯 불행에 빠뜨리고 결국엔 목숨까지 빼앗는 사악한 존재가 되어 저주를 퍼뜨리고 있던 것이죠. 착신아리는 총 3편의 영화와 1편의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모두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1편을 제외하면 딱히 평이 좋지 못한데 특히 마지막 착신아리 파이널은 한국과 일본의 합작으로 배우 장근석을 내세워 만들어졌지만 내용이 핵폐기물 수준이니 보신다면 1편까지만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4위 셔터. 한때 가장 무서운 공포영화를 꼽는다면 절대 빠지지 않던 영화인 셔터는 2004년 태국에서 만들어진 공포영화인데요. 단순히 무서울 뿐만 아니라 감독의 연출과 스토리의 완성도도 높아 아직까지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영화는 현직 사진작가인 턴과 그의 여자친구 제인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둘은 친구의 결혼식에 참여해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각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차 앞에 갑자기 나타난 여성을 차로 치고 말죠. 제인은 차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하려는데 남자친구 턴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그냥 도망가자라 말하고 둘은 그렇게 자리를 떠버립니다. 다음 날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톤은 남들의 졸업사진을 찍어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데요. 그런데 그의 카메라에 이상한 것이 스쳐가는 듯 했고 다시 확인해보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톰과 제인에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톤이 찍은 사진들엔 이상한 하얀 형상이 나타나고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목과 어깨는 뭐에 눌린 것처럼 뻐근해지고 제인도 기분 나쁜 꿈을 꾸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고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가는데 첫 장면 결혼식에 참석한 턴의 친구들 모두가 비슷한 시기 목숨을 잃습니다. 그것도 높은 곳이나 옥상에서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제인은 사건들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집을 두시다가 턴의 과거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엔 턴이 한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전에 자신이 차로 친 여성이었죠. 제인은 턴에게 이 사람과 어떤 관계였냐고 묻는데 턴은 여자를 알고 있다 말하지만 모든 것을 진실대로 말하진 않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턴은 제인 이전에 나트레란 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나트레는 아주 서국적이고 소심해서 주변 친구들에게 별종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턴은 그런 나트레가 안쓰러웠고 챙겨주다 보니 정이 생겨 연인이 되었다 하는데요. 그런데 턴은 나트레와 만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놀림을 받을까 두려웠고 두 사람은 사귀는 것을 비밀로 하기로 하죠. 그런데 상당히 난폭하고 충동적인 성격이었던 턴의 친구들은 어느 날 술을 먹고 나트레에게 해선 안 될 몹쓸 짓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턴이 그 장면을 목격했고 나트레는 턴에게 간절하게 도와달라 하지만 턴은 나트레의 비명을 무시하고 친구들이 시키는 대로 입막음용으로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것도 나트레가 선물로 사준 비싼 카메라로 말이죠.
이 사건 이후 나트레는 삶의 모든 의욕을 잃었고 학교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턴과 그의 친구들을 원망하며 좋지 못한 선택을 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죽은 이후에도 원한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 일 없다는 듯 결혼까지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트레는 귀신이 되어 복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화 후반부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이는 턴을 떠나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된 턴은 빈집에서 크게 소리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다 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냐. 와 같은 헛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고요가 계속되자 턴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들고 집안 이곳저곳을 찍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나트레는 보이지 않았고 화가 난 턴은 카메라를 던져버리는데 그 순간 찰칵 건들지도 않았는데 카메라가 턴의 사진을 찍었고 쓱 하고 나온 사진을 주워든 턴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맙니다. 나트레는 다른 곳도 아닌 턴의 어깨에 계속 앉아 있었던 것이기 때문인데요. 초반부 목이 뻐근해 병원에 갔었던 이유도 나트레가 턴에게 씌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정신이 나가버린 턴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버리는데 안타깝게도 머리만 크게 다치고 살아남아 병원에서 영혼 없는 껍데기처럼 숨만 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온 제인. 사목하게 변해버린 턴의 모습에 오열하지만 거울에 비친 턴의 어깨 위엔 여전히 나트레가 앉아 있었습니다. 셔터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한 여자의 원망과 슬픔이 얼마나 깊고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영화인데요.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숨통을 조여오는 소름 끼치는 나트레의 모습은 현대의 공포 영화들과 견주어 봐도 여전히 모자람이 없습니다. 혹여나 공포도가 높은 영화를 좋아하지만 셔터를 안 보셨다면 꼭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